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문제와 어떤 고객의 니즈가 이 유통 환경에서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유통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다양한 세미나 참석이나 혹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라면 바로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서 BC, 즉 Before Corona라고 표현하고 AD, After Disease라고 표현하죠. 아마 Before Christ인데 아마 기원전 기원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제 위트 있게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환경에서의 변화는 이전과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하는 코로나 환경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바로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의 성장과 소득 격차가 조금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2030 세대의 취업난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런 반면에 바로 새로운 기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성장이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 밀키트 시장이죠. 바로 밀키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시장도 분명 증가할 것이고, 개인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분명 변화하고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축소나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성장, 지금과 같은 이런 세미나들이 많이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사는 혹은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 변화의 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장인 일의 트렌드 키워드 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환경에서의 다양한 변화들, 즉 데이터 드리븐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및 실시간 마케팅이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단순히 고객 경험과 퍼포먼스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흔히 말해 모 기업인 크린토피아라는 세탁방을 방문했죠. 셀프 빨래방을 방문해서 셀프 빨래방에서 내가 직접 동전을 넣고 빨래를 돌리고,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사서 다시 건조기에 넣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기계화되어 있는 나의 고객 체험, 즉 저의 경험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언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어떤 하나의 효과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객 경험과 퍼포먼스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언택트, 온택트나 혹은 고객 경험, 라이브 커머스, AI, 데이터 기반의 어떤 마케팅들이 굉장히 변화하고 추세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서 도출점은 바로 데이터 커머스, 흔히 말해 라이브 커머스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와 마케팅, 즉 앞전에 제가 독차에 설명드렸다시피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계속 있던 큰 유통 플랫폼들이 약간 성장이 좀 미비해지면서 다양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로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유통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컨텐츠 마케팅으로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락티브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그런 제품군들이 이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락티브와 함께 먹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락티브의 그 어떤 영상 광고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개인 소매업자, 즉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도 분석을 하는 바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어떤 뉴스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뉴스를 접하실 텐데요. 뉴스에서 보시다 보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매출로 뭐 2배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하는 K-뷰티와 K-패션에 대한 부분으로 줄줄이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다양한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듯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방식의 판매 채널의 다각화와 카테고리를 뾰족하게 만드는 어떤 스마트 스토어의 등장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D2C 형태의 생활 리빙 분야의 어떤 새로운 니치 마켓이 분명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크리테일러 시장이 분명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왜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을 찾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소비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냥 관심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개인주의화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 방향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굉장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혼족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작년까지만 그렇게 평가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대면 접촉을 꺼리는 경향의 어떤 소비 성향이 계속 나올 것이고 개인주의가 조금 더 이제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커머스와 온라인 마켓이 많이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변화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각 플랫폼사들이 각종 페이 전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간편 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소비 과정에서의 편리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소비의 합리성과 가격 할인과 비교의 간편성이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을 찾는 고객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환경에 대한 분석 두 번째 장으로는 온라인 식품 구매 쇼핑몰 현황을 보면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과 생필품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확실히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마트와 같은 유통 마트에서도 전개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어떠시죠? 아마 불과 저만 해도 오늘 촬영 있기 전날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처에 마트를 간 게 아니라 바로 쿠팡으로 주문을 했고 쿠팡을 통해서 오늘 새벽 4시에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 현황이 굉장히 기존에 있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 다양한 유통 할인 마트보다는 이제 마켓컬리와 쿠팡, SSC.com, G마켓, 위메프와 같은 시장으로 벗어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결과 기존 대형 유통 마트 소비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커머스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새롭게 지금 발견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택시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사람들을 부르면 택시 기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 휴대폰을 굉장히 잘 만지시면서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바로 연령대별로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이커머스 경험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20대에서 30대만이 증가했던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이제는 40대, 50대, 60대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0대에서 60대의 전자상거래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20대, 30대 구매율이 높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40대, 60대까지도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챕터입니다. 즉,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다양한 연령대별로의 확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 가속화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더 빨라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온라인 식료품에 대한 구매 쇼핑몰 현황도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재래시장을 가서 야채를 사거나 생선을 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이마트나 대형 유통몰을 가서 구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통해서 생수와 계란과 우유를 구매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문자가 와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듯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마켓컬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식료품 구매 시장에서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쿠팡, 그 세 번째가 이마트라는 점은 대형 유통몰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인지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만한 그런 스토어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셔야 되며 함께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 다양한 모바일 쇼핑 환경에 대한 경험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40대, 60대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20, 30대의 구매율이 늘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40, 60대까지 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인 제조업의 변화, 즉 D2C 마켓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2C, 많이들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Direct to Customer라는 표현인데요.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고객이 만나는 그 접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켓에 대한 변화와 이 환경이 많이들 생성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조사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의 비즈니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DTC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객의 니즈에 대한 변화와 온디맨드에 대한 성산, 온라인 구매의 성장과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소 부분에 따라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즉각적으로 구매하고 다양한 구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DTC 마켓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영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2,500만 명 정도가 봤다라고들 평가하는 영상인데, 바로 최근에 나왔던 마약 베개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마약 베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계란을 밟았을 때 계란을 밟은 그 마약 베개, 계란이 한 개도 안 깨져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참신하다,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와 동시에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면서 바로 소비와도 직결되는 이런 D2C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변화에 맞춰 생성이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통환경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이키나 캐스퍼, 룰루레몬, 블랭크와 같은 D2C 브랜드들은 이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무언가가 다른 부분은 바로 고객 분석과 고객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고객 니즈 파악에 대한 부분이 분명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과연 마약 베개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닥터 PL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젤리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 샤워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샤워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유통과 제조 환경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마약 베개, 그리고 샤워기, 흔히 말해서 인생 샤워기라고들 불리는 필터를 활용한 어떤 샤워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각자 집에서 다들 쓰실 겁니다. 저희 집이 인천 부근에 있는 곳이라서 최근에 정수 문제와 관련돼서 샤워기를 필터로 바꿨더니 거기에 까맣게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 샤워기 필터는 굉장히 필요했던 아이템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추가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D2C 마켓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두 번째는 바로 제품 개발과 생산,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립,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최종 수익을 독점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마켓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품 개발과 생산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생활 리빙과 가전 분야에서의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 리빙 분야에서의 이 소기업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니치 마켓이었는데요. 그 니치 마켓을 최근에는 SNS와 광고를 기반으로 한 D2C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통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약 베개나 이 필터 샤워기와 같은 제품군인데요. 자사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아이템 중에 한 가지는 후라이팬을 만들어 볼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발매트 시장 같은 건 어떨까? 왜냐하면 기존 대기업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의 어떤 발매트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재미있는 광고 소재와 컨텐츠 소재만으로도 분명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제품 판매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바로 제품 개발과 생산 방식에서의 변화,
기존 공장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 개발 생산을 일반적인 마케팅 회사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구조로 실현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이고요.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마케팅 수립을 함으로써 해당 브랜드의 타겟 및 관련 고객군 확보를 온라인이라는 공간 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시장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마케팅 활동으로 쓰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TV, CF 광고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3억, 4억이라는 돈을 내고 손쉽게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넥스트 커머스 시장에서의 D2C 마켓은 바로 손쉽게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SNS 통한 광고 집행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이 모바일 서비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활동들에 제반되는 내용들은 바로 빅데이터와 정보, 컨텐츠를 기반으로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이 컨텐츠를 보았고 이 본 컨텐츠를 바탕으로 과연 몇 개의 물건이 팔렸는가에 대한 이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쉽게 빅데이터를 통한 신제품 개발 혹은 고객들의 리뷰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이 러닝 타임이 굉장히 좁아지며 제품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유통 과정을 뺀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직영몰, SNS를 통한 상품을 알리고 직접 판매하는 시장이 열렸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2C가 급성장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객의 변화겠죠. 그리고 고객의 변화는 바로 밀레니엄 Z세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군들은 대부분 30대, 40대, 50대 군들이 많다면 10대, 20대 고객들도 분명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10대, 20대 소비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저희는 밀레니엄 Z세대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가치관과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전통적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나 그리고 기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신생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밀레니엄 Z세대 안에 들어오는 세대는 아닌데요.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굉장히 재밌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로부터 선물 받았던 어떤 면도기를 선물 받았는데 기존에 질레트는 면도기 하나를 팔면서 면도 날을 팔면서 돈을 버는 기존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와이즐리라는 기업은 면도기 하나를 한 5,000원에 판매를 하면서 면도기를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이 서브스크립션 개념을 도입했던 기업의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기존에 썼던 이 질레트 면도기가 비싸다는 가치관을 저는 만들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기존의 한계를 느꼈던 기존 기업들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타파하고자 이런 와이즐리라는 새로운 면도기를 접한 고객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소구가 좀 더 확산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성장했던 두 번째 이유는 또 온디맨드 생산입니다.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손쉽게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고 밀레니엄 Z세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여 빠르게 제작이 가능한 리뷰 반영형 제품 생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모바일 구매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시장에서의 증가가 바로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시장에 맞춰 D2C 시장도 분명 같이 성장을 하고 있었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효율화입니다. 바로 앞전에 얘기했던 SNS 광고를 집행을 통해서 기존 TV, CF나 우수한 연예인 쓰지 않더라도 재밌게 마케팅을 하면은 이 마케팅 비용이 효율화를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풀이 많이 열렸다는 게 바로 이 D2C 급성장의 가장 큰 주요한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2C 브랜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체 4가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나름의 어떤 저만의 저희 회사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새로운 어떤 소비자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산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이 D2C 브랜드는 과연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 제조, 플랫폼으로서의 연결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순서로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신생 브랜드가 제품 카테고리를 선정할 때 3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어떤 구매 주기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렸던 면도기와 같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 써야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시장에서도 분명 D2C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후라이팬도 쓰다 보면은 이 코팅지가 날아가고 코팅이 날아가게 되면 새로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구매 주기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손쉽게 제조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 말씀드렸던 과연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전통 대기업과 전통 리테일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은 니치 마켓을 좀 공략하는 부분이고, 고객이 불편해하는 페인 포인트를 좀 해결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부분이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 제조 플랫폼으로서의 연결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바로바로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플랫폼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기획 방식을 통해서 고객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연결해서 제조에 반영하여 생산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입소문 전략을 써서 매트릭스 브랜드의 혁신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오늘도 어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트릭스를 직접 판매하는 기업의 이 D2C 영상을 보면서 이 두 번째 D2C 마켓에 대한 이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거예요? 정말 잘라요? 대박.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박현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좀 잘 자야지 일상생활이 또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침대 고르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브랜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본 브랜드,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비싼 건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죠? 이거 이번에 제가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270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이건 뭐예요? 89만 원짜리? 뭔가 쿠션감이나 이런 게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그런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정말 잘라요? 대박. 이게 제가 산 거고, 그죠? 이게 근데 똑같아요. 가격 차이가 3배나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제 거 이거 가서 환불해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나 진짜 남편한테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세 번째 세부적인 개념 정의와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바로 언택트 시대의 쇼핑 트렌드,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부분을 정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이커머스의 합성어를 따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이 최근에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사 레퍼런스 부분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스트리밍,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현장과 이커머스의 합성어를 만들어 라이브로 현장에서 물건을 파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배경을 맞춰서 우리가 시장에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라이브 시장은 2017, 1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미비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왕홍, 그 다음 제 강의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해란 대표의 강의에서 아시겠지만 왕홍이라고 하는 중국판 인플루언서들이 2016년, 17년도부터 이미 현장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던 그 라이브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 속도가 확산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확산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4G와 5G 기반의 통신 모바일
인프라로 동영상 서비스의 속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둘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언택트의 가속화입니다. 오프라인 강점인 쌍방향 소통과 실제감을 부여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한 온라인 쇼핑의 진화입니다. 이커머스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와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은 라이브로 댓글을 달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댓글을 달면서 한 번만 더 좀 들어주세요. 한 번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는 걸 실시간 반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산 배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바로 홈쇼핑 채널에 대한 기반이 많이 약화되고 SNS, 개인 미디어로 각광받는 유튜브, 페북, 인스타그램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을 하면서 모바일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성향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바로 소비 트렌드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향상, 홈쇼핑 대비 낮은 비용과 홍보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즉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사이에도 같이 병합점을 좀 맞춰서 이루어진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E라는 세 가지로 좀 표현해 봤는데요. 라이브를 시청하면서 바로 구매까지 연결되는 바로 링크드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그리고 판매, 구매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라는 표현을 좀 써보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서 고객님들과 소통하실 때 인터랙티브한 어떤 소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홈쇼핑도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각종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인터파크, 11번가, 위메프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도 형성을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V 부분, 배리어스입니다. 실시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혜택과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홈쇼핑에서 늘 외치던 여러분 마감 임박했습니다. 마감 임박 전 몇 프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케팅으로 그들이 소구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링크 하단에다가 사전에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께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이벤트와 쇼핑의 흥미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재미와 흥미 요소를 결합한 형태의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 반청 시간이 30분, 40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재미 때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1인 판매자,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판매자 지정 시간대의 생방송과 물건 판매, 다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 경쟁력보다는 컨텐츠와 팬덤이 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금액을 싸게 이 물건을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나 재미있게 판매하느냐, 얼마나 많은 팬덤들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 팬덤의 영향력이죠. 그 팬덤의 영향력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 간의 실시간 소통, 즉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크리에이터와 리테일러의 합성어인 크리테일러라는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크리테일러 시장이 분명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백화점 근무했을 때 화장품 매장 혹은 생활 리빙 매장에서 판매를 굉장히 잘하는 사원님들께서 실제로 쇼핑 라이브에 들어갔을 때,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판매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특장점만 조금만 갖춰서, 즉 USP, 제품의 셀링 포인트만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품 판매를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런 특장점들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판매하고 계시는 물건들을 직접 라이브로 판매해 봤을 때의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라이브 커머스와 우리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가 과연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과연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바로 영상 시청 중에도 원터치를 통한 원스톱 결제 프로세스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매 결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TV로만 시청을 하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바일이나 PC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구매 결정을 한 데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니즈를 요청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벤트와 프로모션 참여형 컨텐츠로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생생한 현장 감각, 시공간 제약이 적고 쌍방향 소통으로 소비자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추후 설계하여 제품 제작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댓글창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리뷰, 현장에서 봤을 때 좀 불편했어요라고 이미 기존에 구매했던 기소비자들이 올라온 그 리뷰를 통해서 제품에 또 반영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홈쇼핑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마케팅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실시간으로 마케팅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면서 고객들이 올라온 그 리뷰나 혹은 제품에 대한 장단점들을 잘만 정리하고 단점을 반영한 부분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더 콜백을 해피콜을 한다거나 해서 고객 소비자들께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게 홈쇼핑과의 차별화되는 라이브 커머스만의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유통몰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하이마트와 ATA 플라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방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롯데에서는 롯데 백라이브와 같은 걸 통해서 백라이브 섹션으로 운영 조회 중이고, 그리고 누적 시청 숫자만 해도 1만 8천회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윈도우라고 해서 현대백화점, 네이버, 그립과 함께 네이버 쇼핑 내에 백화점 윈도우 라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마인드마크라고 하는 영상 제작 컨텐츠 회사를 직접 설립하여서 SSG와 협력하여 서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라이브 판매 화면에 대한 예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개인 판매자죠. 주로 인플루언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분은 홍유나 씨랑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SNS에 논란이 됐던 찌양 씨와 같은 분들도 같이 간장게장 판매도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저 두 분이 바로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이 전문 쇼 호스트나 주로 인플루언서가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하고 물건 판매에 약간 감칠맛 나는 요소로서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에 나오는 것은 바로 실시간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쌍방향 소통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청 중에 방송 상품에 대한 조회와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밑에다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화면을 딱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쇼핑 편의 기능으로서 찜하기와 같은 부분들을 좀 탑재를 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는데, 그리고 추후에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장바구니와 같은 기능을 탑재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도 다 아는 우리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의 길목에서 마케팅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이 다양하게 지금 유입되는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근무했던 저도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서 분명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 다양한 판매 고객분들을 만나고 접점해서 근무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인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업셀링 포인트, 즉 차별화 요소만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본인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산하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와의 어떤 이 라이브 커머스 판매를 하자라고 오히려 딜을 해보시고 같이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끌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이용 고객층과 품목 중심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큰 분야입니다. 20, 30대 공략을 위해서 신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쇼핑은 20대 비중이 20%, 30대 비중이 55%, 40대 비중이 17%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기존 TV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아마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아마 보실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소통 방식에 대한 변화 부분입니다. 섬세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특성에 반영한 구매 여정별 맞춤 마케팅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사은품 중에 손수건이 있어 라고 한다면 손수건을 미리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전 안내 방송을 미리 하고 방송 진행을 하고, 방송 종료 후에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음 방송에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구매 여정별 마케팅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또 일약 스타덤에 오를 만한 쇼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 분명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기존에 한계가 있던 그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만의 판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의 진입으로 다양한 고객군들을 만나고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사점 내용을 잘 반영하여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객 소통 방식에 대한 변화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구매 여정별 타겟팅을 진행을 하고 판매자와 타겟 고객층, 품목과 패션,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정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제품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회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가 급부상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콘티를 만들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기획 부분, 두 번째는 샵 테이너, 흔히 말해서 매니저님들과 같은 이런 전문 쇼 호스트 혹은 전문 판매자분들께 저희가 섭외나 혹은 인플루언서 섭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촬영 준비, 즉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듯이 마이크와 조명, 라이브 방송에 대한 장비 셋업을 하고 진행을 해서 프롬프트 모니터와 함께 작가 그리고 PD와 협의하에 이렇게 원만한 촬영을 위해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형태고요. 네 번째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벤트 요소들을 만들어 고객 유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는 사전 협의 단계가 들어갈 것이고 제안 요청서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기획을 받게 되면 콘티를 전달드리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의 방송을 전개할 것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드리고 이렇게 주민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소비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스토리보드와 기획 검토, 최종 리허설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좀 더 심화반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판매에 대한 기술입니다. 상품 판매가 염색제, 판매하는 상품은 바로 염색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제가 임의로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체 네 가지의 W와 한 개의 H, Who, Why, What, Where 그리고 How라는 이 전략을 써서 이 언택트 시대의 쇼핑 트렌드인 라이브 방송에 대한 판매 기술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Who 부분입니다. 어떤 타겟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Why, 어떻게 해서 구매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Who 부분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30대 여성을 주 타겟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구매에 대한 이유 부분입니다. 헤어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헤어샵을 가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 그리고 기분이나 옷차림, 계절 등에 따라서 마음대로 헤어 컬러를 바꾸고 싶은 마음, 헤어 컬러가 인상에 주는 영향 등의 니즈를 연구해서 고객들에게 왜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매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What, 상품에 대한 특징 부분입니다. 아모니아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두피 자극이 적고 간편하고 짧은 시간에 염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컬러가 자연스럽게 나오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할 줄 아는 그런 셀링 포인트를 잘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웨어 부분은 바로 시장 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트나 홈쇼핑, 홍대나 가로수길 등의 셀럽들이 방문하는 헤어샵 등을 방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오픈마켓과 연예인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가장 강력한 특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사하고 그 시장 조사에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정의를 하지 못하셨겠지만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백화점 접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만 적용한다면 바로 이 5가지 원칙이 없더라도 분명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판매의 기술은 충분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홍윤아 씨와 윌리엄 소노마 그리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진행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 번만 좀 더 보시고요. 보통 사례는 연예인과 셀럽 참여형 컨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벤트와 특가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 및 고객 니즈 반영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접해져 있는 이런 환경에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보면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넥스트 커머스 2020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D2C 혹은 스마트 스토어의 변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과 같은 이런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지금 같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기회로 적응하고 준비해서 이런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좋은 자세로 함께 배우고 운영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커머스 2020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서 라이브 커머스와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D2C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신 내용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판매 기술이나 혹은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미스 주식회사의 김세훈 대표였습니다. 긴 강의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메일을 같이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